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1월 8일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76,300달러 신고점에 계속 오르고 있고, 이더리움 2,900달러 플러스 5%, 이더리움 도미너스도 13% 넘기면서 트럼프 보유 코인이기도 한 이더리움 상승세 심상치 않습니다. 리플, 솔라나, 에이다 메인 코인들도 덩달아 오르고 있고요. 연준 FOMC 끝나고 나스닥도 플러스 1.5%로 신고점 갱신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불확실성 종료와 동시에 파르장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좋다, 25bp 이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스닥이나 코인 상승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56.1%로 하루 전보다 1% 떨어지고, 이더리움하고 메인 알트코인들 상승세가 매우 역동적입니다. 이더리움 차트에서 보면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121선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선 위로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만약 트럼프 당선 안 됐다면 여기 상승 추세선 다시 한 번 더 뚫고 저점 갱신하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000달러대 진입을 했는데 이더리움 재단이 대량 매도하고 비탈릭 창업자도 팔았던 핵심 매물대이고요. 트럼프도 보유한 코인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돌파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눈치 빠른 기관들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 컸던 이더리움을 먼저 쓸어 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시가총액도 비트코인보다 작으니까 기관들이 비트코인처럼 대량 매수하며 가격 상승이 더욱 빠른 겁니다. 3,000달러 매물대 돌파 시작하면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하고 커플링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2019년 금리 인하할 때 3차 여기 구간 25bp 금리였고 2주 정도 오른 듯 하다가 다시 하락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했는데 코인 시장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금리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권도 도움을 안 줬고요. 거기에 당시 연준이 금리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부담스러운 금리였기 때문에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빠르게 안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2019년 3차 금리 인하하고 1.75% 미국의 기준금리였는데 이번에는 4%로 19년보다는 여전히 높고요. 대신 트럼프 효과도 적지 않아서 금리 인하만으로 이번 이더리움 상승하는 건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상승하겠지만 변동성이 크게 올랐다 내렸다 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대학 동안 11월 FOMC 결과와 파월의장 인터뷰가 있었고요. 트럼프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FOMC 나오면서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첫 번째, 파월의장 인플레이션이 진전이 있다. 국제유가 안 올라가면서 2% 낮은 인플레이션율 유지를 하고 있고, 연준이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 유지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신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 중동 정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가 재상승하냐 아니면 계속해서 현재 낮은 인플레이션율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대신 고용시장에서는 파업과 허리케인 영향으로 약간 실업률이 증가는 했지만 일시적 현상이다 이야기를 했고, 3번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하지만 연준이 금리나 천천히 해서 오른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국채금리도 높게 유지된다. 해외 국가들이 비싸게 미국 국채를 사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 지정학적 문제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변동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4년 연준이 6%대 금리 올리고 95년, 96년 금리 인하하는 구간 한국 IMF 경제위기 오는 등 전체 한국 경제도 위태위태하죠. 때문에 파월 의장이 내년 지정학적 문제 가능성에 주식시장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보다는 시장 상황 봐가면서 내려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거비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금리 동결 안 하는 거고, 코인플레이션율 항목 중에 80%가 정상화로 돌아왔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FOMC에서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되고 파월 의장 어떤 마인드 취한지가 시장에 관심이 컸습니다. 파월 의장 대선 결과에 흔들리지 않겠다, 트럼프가 사퇴 종용하는 질문에서는 노코멘트로 대답을 했고요. FOMC 끝나자마자 트럼프 공식 발언 나왔는데, 트럼프는 파월 의장 남은 임기 보장할 것이다, 26년까지 파월 의장 그대로 연준 의장시키고 파월 의장 역시 트럼프가 요청해도 사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바이든 때보다 확실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연준에 대한 백악관 간섭이 심할 듯 하고요. 파월 의장 금리는 결국에 내리긴 하겠지만 트럼프가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더 빨리 금리 내려야 된다 압박을 2019년처럼 할 수가 있는 거고, 파월 의장 역시 트럼프가 임명한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2년임 이어서 3년임까지도 트럼프 임기 내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는 누가 실세가 되었냐가 시장 관심이 매우 크고요. 트럼프가 78세 고령의 대통령 임기 2기 시작하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트럼프 자녀들이 어떻게 서포트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1기에서는 둘째이자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랑 사위 쿠슈녀가 핵심 실세였다며 2기 들어서는 확실히 비중이 작아졌다는 점 알 수 있고요. 다시 떠오른 대세로는 트럼프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실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벌 3세인 장남 차남보다는 트럼프의 며느리가 훨씬 더 똑똑하고 핵심 실세라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혼 이후 검사 앵커 출신 약혼자 데려오면서 본격적인 차남 에릭 트럼프와 경쟁 관계에 진입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는 1기 트럼프 임기 중에 제대로 트럼프 보필도 못하고 트럼프 재선도 실패하면서 트럼프의 신뢰도가 확실히 떨어졌고요. 트럼프 주니어 장남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방카한테 밀려가지고 뒷전에 있다가 2기 선거 캠프 때부터 정신 차리고 벤스 부통령 데려온 등 1등 공신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 코인 비중도 매우 크기 때문에 트럼프 주니어가 앞으로 코인 시장도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죠. 보통 재벌가 보면 재벌 1세 창업자일 때 기반 만들어 놓고 2세 트럼프 때 피크를 찍고 3세부터 문제 있는 경우 많은데 갑자기 트럼프 주니어 똑똑해진 이유는 킴벌리 길포드 새로운 약혼자를 데려오면서이고요. 킴벌리는 검사 출신의 전 폭스TV 아나운서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게빈 뉴섬과 한때 부부였고 그 다음 이혼을 했고요. 킴벌리 길포드와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8살 차이로 엄마인 멜라니아 영부인보다 길포드가 1살 더 많으면서 확실히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실세라는 점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코인하고 무슨 상관인가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어야지 누가 실세인지 알고 코인 관련 정책도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특히 벤스 부통령 킴벌리 길포드가 데려왔다 봐도 무방한데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만 해도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미국 정치인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의 비트코인 보유를 하고 있고요. 미국 정치인들은 투자 내역 공개 의무는 있지만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범위만 나오는데 이번 당선되고 나서 추가로 더 매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벤스 부통령 이번 트럼프 당선되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1등 공신으로 해리스 측 부통령 후보하고도 토론에서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본격 장남 트럼프 주니어하고 차남 간의 경쟁이 시작되고 특히 며느리들 똑똑한 사람 데려왔기 때문에 며느리 간의 경쟁이 좀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차남의 부인 라라 트럼프도 폭스 뉴스에서 일을 했고요. 특히 라라 트럼프 여기 사진만 봐도 장 근육에 자기관리 잘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는 점 알 수가 있죠. 현재로서는 길포드가 실세라 볼 수 있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2004년 샌프란시스코 시장 취임하는 게빈 뉴섬의 아내였었고 이후 이혼한 다음에 완전히 흑화되고 트럼프 주니어 쪽으로 붙었습니다. 검사 아나운서 출신으로 야심 많고 정치적으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트럼프 장남 도와서 이번 선거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좀 더 쉽게 트럼프의 가계도를 보면 장녀 이방카부터 시작해서 실권이 장남 주니어 트럼프로 이렇게 옮겨갔고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그룹 수석 부회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나 코인 핵심이 장남 트럼프 주니어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78세 고령의 가족들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고 서로 경쟁도 시킨다는 점 시장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45대 대통령이기도 했던 트럼프 임기 기간 때 나스닥 수익률이나 움직임을 보면 17년 1월 임기 시작해서 21년 1월까지 나스닥이 총 158% 상승했고 2018년 10월, 20년 3월 코로나로 폭락도 크게 왔었습니다. S&P 500 200일선 위로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려오면서 조정 오는 구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시켰고 이렇게 빠르게 오른 만큼 변동도 크기 때문에 장기간 인내심을 가지고 저점 모아가거나 고점에 매도하면서 샀다 팔았다 수익도 가능한 게 트럼프 1기 임기 때의 나스닥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대신 나스닥 이 정도로 충격 커지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도 하락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한번 상승 시작하면 2017년 임기 시작하고 1년 내내 상승을 했고 2년차 들어서나 하락 오는데 현재로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